안녕하세요. 마더텅에서 화학 강의를 맡은 고낙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단원에서는 화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식량 문제나 아니면은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일단은 첫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필수 개념으로 식량 문제 해결이 나오죠. 그죠? 자, 식량 문제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식량이 부족해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 생장에는 뭐가 필요하다? 질소, 인, 칼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암모니아의 합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암모니아의 합성 관련해가지고 식을 조금 크게 쓸게요. N2 플러스 3H2가 두 개의 NH3가 된다. 자, NH3가 암모니아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N2라는 애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문제가 뭐냐? 자, 질소는 일단은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애인데 호전자 3개지. 그러니까 몇 중 결합을 해? 3중 결합을 하는 아이야. 우리 3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그치? 근데 결합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 끊기 얼마나 어렵겠어. 그치? 자, 수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단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NH3가 된다. 자, NH3 어떻게 생겼어? 질소 있고 비공유전자쌍 있고 그 다음에 질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NH3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중 결합 일단 끊어야겠지. 질소 혼자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요 단일 결합 끊은 다음에 질소, 수소의 결합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화학식으로 쓰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을 끊어낸 다음에 붙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이 절대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치? 사실은 이 반응은 어떻게? 엄청난 고온 고압 상태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버보슈법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촉매를 이용해서 원래는 엄청난 고압, 엄청난 고온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촉매를 사용해서 조금 고온, 조금 저압 상태에서도 조금 고압 상태에서도 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의 합성, 즉 수득률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버보슈법이 뭐다?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높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식량 문제 얘기하다가 이게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암모니아를 어디다 쓰냐? 암모니아로 뭘 만든대? 화학 비료를 만든다라 그러죠. 그치? 암모니아를 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든다. 비료가 뭐야? 식물 같은 거 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 그치? 화학 비료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됐다?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라고 돼 있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화학 비료를 만들었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구나. 요거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낼 때 꼭 같이 내는 지문이 하나 있는데 미리 한번 얘기하면은, 자, 요렇게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은 뭐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것도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꼭 기출에서는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비료 이외의 식량 문제 해결로 한번 가볼게. 자, 비료 이외의 식량 문제 해결해가지고 살충제, 비닐, 그 다음에 합성섬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뭔지 대충 알 겁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살충제, 제초제. 살충제가 뭐야? 식물에 붙어있는 벌레 같은 것들 잡는 거겠지 뭐. 그치? 제초제가 뭐야? 잡초 죽이는 거겠지 뭐. 그치? 이런 걸 씀으로써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를 했겠죠. 이런 거에 도움을 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비닐. 농사짓는데 비닐 어디다 씁니까? 비닐하우스. 그치? 비닐하우스를 씀으로써 어떻게 됐어? 겨울에도 우리 수박 먹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계절과 상관없는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겠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의 삼용 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 뒤에 가면 이제 나일론과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나일론과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아주 질기고 단단한 소재죠. 합성섬유 같은 경우는. 그치? 자, 그걸 통해서 뭘 만들었대? 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 그물 뭐야? 고기 잡는 거잖아.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가지고 뭐다? 식량 증대에 기여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실은 요게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암모니아에 대한 자료이다 라 그랬고,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 방법 그랬네. 이거 뭐였죠? 하버보슈법이었지? 그치?
아, 이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럼 바로 한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기억. 암모니아의 구성 원소는 질소와 수소이다. 그랬는데 암모니아 뭐야? NH3죠. 그치? 질소와 수소이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치? 다음 니은 암모니아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라 그랬네. 자, 이것도 역시 4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가볍게 먼저 좀 볼게요. 자, NH3라는 녀석은 아까 어떻게 생겼다? 질소에 수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3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자,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배워. 전기 음성도 가볍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색이다. 자, 이렇게 배우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3.0이야. 그다음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2.1이야. 자,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야. 즉, 공유를 하고는 있는데 전자쌍들이 질소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띌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지나가던 수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수소 이온이. 자, 그럼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데 수소 이온이니까 H 플러스 상태겠지. 어쩌고 싶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 붙고 싶지. 심지어 붙으면 뭐까지죠? 비공유 전자쌍까지 공유를 해주네. 그치? 그럼 얘마저도 어때?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니까 안정해지겠지. 즉,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암모니아 NH3가 수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NH4 플러스가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를 여기서 수용액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물에다가 빠지면은 이 H2O가 H 플러스를 암모니아에게 줍니다. H2O가 H 플러스를. 그래서 어떻게 된다? H4 플러스,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된다. 요 두 가지 반응식을 일단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어찌됐든 물에다가 암모니아를 빠친 거 이게 뭐야? 암모니아 수용액이잖아. 암모니아 수용액에 뭐 생겼어? OH 마이너스 이온 생겼죠? 그치?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으니까 니은 암모니아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기억은 인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자, 암모니아 가지고 뭐 만든다고? 질소, 비료 만든다라 그랬죠. 식량 문제 기여.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디귿 지문이 사실은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기출된 지문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암모니아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그치?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블랭크로 돼 있네요. 그치? 자, 요 블랭크 먼저 한번 채워 봅시다. 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산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원래 산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요. 그치? 그럼 X에는 일단 뭐야? 산소가 들어가야겠네. 산소 하나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반응물에는 지금 수소가 NH3가 2개 있으니까 수소가 6개 있지. 수소가 6개 있는데 여기에는 H2가 2개 있으니까 4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역시 2개의 수소도 필요하겠네. 맞지? 자, 산소 하나랑 2개의 수소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H2O가 되겠지? X는 일단은 뭐다? H2O겠구나. 물이 생성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자, 뭐 분자, 화합물, 뭐 성분 원소는 2가지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가볍게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원소라고 합니다. 그쵸?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철,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혼자 있으면 일단은 당연히 원소겠죠. 그 다음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18족 원소들 역시 혼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원소야.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자 O2, N2, H2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탕 하고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분자라고 알고 있죠. 네, 분자 맞습니다. 근데
동일한 원소들이 지들끼리 붙어 있을 때도 뭐라 그런다? 얘네들도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구나? 원소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CO2, H2O, 뭐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 NH3,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하지. 그치? 혹은 뭐 NaCl, 다음에 MgO, 이온결합 물질들이죠.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뭐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라 그런다?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원소고 여기서부터는 화합물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러면은 가장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분자인데요. 그럼 분자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자입니다. 그렇죠? 자, 분자, 헬륨, 네온, 아르곤 분자 맞고요. 얘도 분자고 얘는 당연히 분자고. 자, 그러면은 분자의 정의가 뭔데? 아, 분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입자다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분자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소, 수소의 성질 뭐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팡 하고 불 붙이면 어때? 재밌겠지? 폭발하니까. 그지? 산소 어때? 산소에다 불 붙이면 어때? 재밌겠지? 불이 활활 탈 거야. 그치? 근데 그런 성질이 얘네들이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와?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얘네들은 분자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거 좀 삐져나온 것 같네. 자, 철과 구리, 알루미늄 얘네들은 뭐야? 금속이죠.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 금속 결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야, 금속의 성질이 뭐야? 라고 하면 연성, 전성,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뭐 무조건 전기전도성 있겠죠. 그치? 자, 이런 성질들이 철이라서 나오는 거야? 구리라서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금속 결합에 의한 성질이라는 거지. 아, 결합에 의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의 성질 뭡니까? 18쪽. 겁나게 안정한 거죠. 그치? 얘네들은 결합을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결합을 애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 안정하고 이런 독립적인 성질은 뭐다? 혼자 있을 때 발현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18쪽 같은 경우는 뭐다? 혼자 있어도 분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죠? 다음 얘네들은 뭐 당연히 분자인 거고요. 얘는 그럼 왜 분자가 아닙니까? NaCl과 MgO. 자, 얘네들은 무슨 결합입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 부스러진다. 그러니까 셰프들이 막 이러고 있잖아. 그지? NaCl 소금. 자, 부스러지는 성질. 그 다음에 고체에서 전기전도성 없다. 또는 액체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건 뭐다? 철저하게 결합에 의한 성질이라는 거지. 그치? 독립적인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다? 분자로 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은 분자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 자, 대부분이라고 썼다라는 거는 뭔가 예외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안 되는 거에서 그 예외를 보여줄 건데 뭐 예외부터 봅시다. 그러면 공유결합인데도 안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흑연, 다이아 요런 애들은 안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원자결정이다 라고 해서 배울 건데 흑연과 다이아는 사실 둘 다 뭐다? 탄소가 공유결합을 한 물질이야. 전부 탄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완전 다르죠? 흑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샤프로 쓰고 있을 거고 다이아 뭐 이거 뭐 딱딱하고 비싸고 뭐 그런 거잖아. 성질 완전 다릅니다. 그치? 뭐 때문에 다른 거야? 똑같은 원소인데 결합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로 쳐주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는 거 18쪽은 뭐다? 결합하고 있지 않더라도 즉 혼자 있더라도 분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또 안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때려 죽여도 분자가 아니야.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 어떤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뭐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했을 때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다? 때려 죽여도 분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결합? 금속 결합 물질.
얘는 금속끼리 결합을 한 거겠죠. 그치? 이런 것들은 뭐다? 구조에 의한 성질이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원소, 원자. 자,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문제에서 나온 NH3다라고 하면은 자, 원소가 몇 가지니? 라고 하면은 원소는 두 가지야. 자, 원소는 몇 가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원자가 몇 개니? 라고 하면 NH3의 원자는 4개야. 질소 하나에다 수소 3개 있으니까 전체 원자는 4개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다. 자, 즉 원소는 뭐다? 원소의 가지수를 물어보는 거고 원자로 물어보면 어따? 전체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것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H2O는 아까 잡았었고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가에서 반응물은 그랬네. 반응물은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자, 반응물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식에서 뭐다?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죠. 그치? 그럼 반응물은 N2와 H2, 뭐다?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반응물은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반응물은 모두 화합물이다. 자, 나에서 여기도 반응물이네요. 그치? 자, 반응물이니까 NH3, CO2 어때? 질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다?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 X의 성분 원소는 2가지이다 라 그랬는데 X, H2O지 원소는 2가지. 맞죠? 그지? 원자는 3개, 원소는 2가지니까 디귿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하버보슈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 그랬는데 뭐 됐고 어찌됐든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 거네요. 그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자, 화합물 뭐라고?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이라 그랬지. NH3니까 2가지 맞죠? 질소와 수소로 2가지. 기억!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전체 기체의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생성 반응식은 이건 사실 1단어 마지막에 나오는 거긴 한데 자, 3H2가 2NH3다. 자, 요런 반응식이 있는데 자,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반응물의 개수 합 1 플러스 3이지 여겨. 그치? 그 다음에 생성물의 개수 합 2네요. 그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응물의 개수 합이 생성물의 개수 합보다 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기체 몰수는 감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같으면은 뭐다? 일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성물의 개수 합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체 기체 몰수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항상 상위 기체가 맞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반응물의 개수가 생성물의 개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전체 기체 몰수는 감소해야겠지. 자, 몰수 감소해야 되니까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다 이렇게 가주셔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위 반응은 인류 식량 문제, 지겹게 나오죠? 그치? 식량 문제 해결,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해서 봤으면은 의식주 중에 이제 이번에는 의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의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면, 마, 비단 이런 것들 뭐야? 천연섬유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천연섬유 같은 경우는 어때? 흡습성과 촉감이 좋다. 그치? 우리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치? 근데 질기지 않고 내구성이 떨어지며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자, 일단은 금방 내구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천연섬유의 문제는 해충도 좀 천연이 좋은 걸 알아. 해충도 천연이 좋은 걸 알다 보니까 해충에 약해요. 막 먹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라 그랬잖아.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비용이 비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천연섬유의 문제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거 아니야? 뭘로? 화학을 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화학을 가지고 어떤 섬유를 만들었다? 아, 대량 생산이 쉬운 합성 섬유를 만들었다. 자, 합성 섬유의 특징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얘랑 반대다. 천연섬유랑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 섬유는 흡습성과 촉감이 좋다라고 돼 있죠. 반면에 합성 섬유는 흡습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천연 섬유는 질기지 않고 내구성이 떨어지며 그랬죠. 근데 합성 섬유는 질기면서 내구성도 증가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대량 생산이 쉬우니까 어떻게 돼? 천연 섬유보다 조금은 값싸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겠죠. 자, 합성 섬유와 천연 섬유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방금 말했던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로 한번 가볼게요. 합성 섬유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 세 개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나이론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과학 과목을 공부하던 간에 최초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최초의 합성 섬유다라고 돼 있죠. 자, 최초 꼭 밑줄을 쳐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37년에 캐러더스가 개발하였다라 그랬는데 뭐 이딴 건 안 나옵니다. 아,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기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쓰인데 스타킹 밧줄 뭐 가방, 칫솔 뭐 이런 데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스타킹 성질 다들 알 겁니다. 질기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좋고 막 찍찍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 그치? 나이론의 성질 막 외우지 말고 그냥 스타킹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스타킹. 아, 질기고 유연하구나. 이게 나이론의 특징이구나. 그리고 최초구나. 딱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폴리에스테르로 한번 가볼게요.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고 그 다음에 신축성 좋고 그 다음 구겨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쓰인데 와이셔츠 같은 데 쓰이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흡습성이 작다 보니까 빨리 마를 수 있다라고 돼 있네. 그치? 뭐 장점처럼 써놨는데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가장 널리 사용된다, 구김이 없다, 와이셔츠에 사용된다. 딱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해가지고 돼 있는데 보온성이 좋고 열에 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열에 강하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복과 소방복에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밑줄 친 거를 딱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준 다음에 이게 누구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예시들에 대한 그림을 준 다음에 이게 누구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체크한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의류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합성 염료라는 게 나오죠. 염료가 뭐야? 염색하는 거. 옷이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막 그러잖아. 자, 그런 합성 염료가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조금 어처구니 없게 만들어진 게 뒤에 보시면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발견하게 된 모브가 최초의 합성 염료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모브. 최초니까 최초의 합성 염료는 모브구나 라고 알아두시는데 조금 어처구니 없죠. 다른 거 연구하다가 그냥 사실 얻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이걸 염색하면 되겠네 막 이러면서 그냥 좋다고 염색한 거야. 아, 그런갑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래의 의류 문제 해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 그냥 써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 주거 문제 해결해가지고 나오는데 의식주의 이제 마지막 주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 우리 다 뭐였어? 뭐 초가집 뭐 이런데 뭐 2층, 3층 집이 있었겠니? 그치? 그런 게 없었어. 땅은 안정적인데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으니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막 좁은데 막 이렇게 막 밀집해서 살아야 되고. 그치?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화학의 발전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높은 고층 건물 같은 것도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건축 재료의 변화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해가지고 돼 있죠. 자, 건축 재료니까 화학 문제 맞네요. 그죠? 자, 기본적인 이제 건축 재료들이 쭉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자, 철 같은 경우는 이 반응식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철을 어디서 얻니? 그냥 뭐 땅 파면 철이 나오니? 땅 파면 철이 나오기는 나와. 근데 땅 파면 철이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라고 하면은 Fe2O3, 즉 산화철, 이거를 철광석이라고 하죠. 산소가 붙어있는 이온 결합의 형태를 우리가 캐내는 거야. 캔다 뭐야? 얘는 깨지고 부스러지는 우리가 아는 철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아는 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련. 자, 재련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용광로에서 코크스라는 걸 넣습니다. 탄소야, 그냥 탄소. 코크스라는 걸 넣는데 조금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일산화탄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철광석과 반응을 하게 돼. 용광로 안에서 막 겁나 뜨거운 상태야.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뿅 하고 어떻게 되냐? 두 개의 Fe 드디어 산소 떨어져 나갔지? 이게 우리가 아는 뭐야? 철이야. 전기 전성도 있고 연성 전성이 있고 막 그런 거.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CO2라는 게 생성이 될 겁니다. 3개 생성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재련 과정을 거쳐서 철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자, 요 반응식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도 앞에서 산화원원 반응 내가 뭐 이런 소리 했었잖아. 얘도 산화원원 반응이다라는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철의 재련, 방금 내가 설명을 했죠. 자, 코크스를 이용해 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거를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2개 공식을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 CO2나 이런 불순물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 불순물 같은 경우는 석회석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 석회석을 넣어가지고 그 불순물을 그냥 돌덩이로 만든다. 그런 반응도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철의 특징이 되겠죠. 철의 특징 뭡니까? 단단합니다. 그쵸? 그리고 내구력도 좋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스테인리스 강이나 뭐 이런 합금들을 사용하게 되면 녹도 잘 슬지 않아요. 이런 성질이 있겠구나. 어찌됐든 튼튼하니까 많이 쓰이겠죠, 건축물에. 자, 그 다음 시멘트로 갈게요. 시멘트 해가지고 보면은 석회석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 재료다라고 돼 있지. 자, 석회석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거에서 사실은 뭐 CaO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지?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점토 성분을 섞으면은 시멘트가 되는 겁니다. 뭐 바닥이나 뭐 이런 데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단단하게 굳으면 이런 게 바닥도 될 수 있고 벽도 될 수가 있겠죠. 그치?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콘크리트 갈게요. 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모래와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어서 반죽한 재료다라고 돼 있죠.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시멘트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도 들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 콘크리트랑 같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 별거 아니야. 공사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공사장 가가지고 기둥 같은 걸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막 이렇게 철근을 슝슝슝 하고 박아놔. 철근을 슝슝 박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이렇게 감싸서 시멘트를 막 하고 부어. 시멘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 철근이 있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부으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야. 이런 짓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자, 철근 같은 경우는 이걸 철근이라고 해볼게. 철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쿵 하고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쭉 하고 누르면 내가 힘 엄청 세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 이걸 뭐라 그러냐? 압축력에 약하다. 압축력에 약하다. 근데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경우는, 자, 철근 없이 그냥 콘크리트 기둥만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이거 뭐 백날 누른다고 이거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이거 백날 누르고 그냥 앉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깨지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버리면 깨져요. 이런 식으로 당겨버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인장력에 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압축에 약하고 얘는 인장에 약해. 반대로 얘는 당기는 건 잘 버텨. 얘는 당기는 건 잘 버티고 얘는 누르는 걸 잘 버텨.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압축력에도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인장력에도 잘 버티는 애가 탄생을 하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드는 게 뭐다? 철근 콘크리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돌아오시면 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였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철콘의 발명으로 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자, 이 정도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체크한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리, 스티로폼, 페인트, 알루미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유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모래에 포함된 중요합니다.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 재료다라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다른 체계들도 아마 많을 텐데 다음 중 탄화수소 아니면 뭐 탄소화합물을 고르시오 하면서 꼭 유리를 껴놔. 왠지 이거 막 탄소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유리는 뭐다? 이산화규소다. 즉 뭐다? 탄소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얘를 원료로 하여 만든 재료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뭐 어디다 쓰는지는 아시죠? 뭐 창문이나 이런 데 쓰이겠죠. 그쵸? 그 다음 스타이로폼,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입니까?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페인트 뭐야? 뭐 색깔 칠하는 거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에 사용은 됩니다. 건물 외벽에 사용이 되고요. 자, 조금 중요한 게 얘 같은 경우도 어때? 뭐 우리가 뭐 땅 판다고 그냥 알루미늄이 뿅 하고 솟는 거 아니야. 어때?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우리가 캡니다. 그쵸?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우리가 캐는데 우리가 앞에서 철의 재련 과정은 어떻게 했었어? 용광로에 때려 박은 다음에 거기서 순수한 철을 뽑아냈었잖아. 그치? 엄청난 고열 상태에서 뽑아내는데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용광로에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전기 분해를 하여 얻는다. 요 정도가 조금 철과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다음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자, 첫 번째 기억은 부드럽고 질기고 가격이 싼 합성 섬유다. 질기고 가격이 싼 합성 섬유다. 쭉 하고 보니까 섬유는 나이론밖에 없죠. 뭐 시멘트 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1, 2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서 만들며 그 다음에 건축이나 토목에서 접합재로 사용된다라 그랬네. 자,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 누구야? 시멘트잖아. 그치? 이거네. 자, 마지막 확인 한번 해볼까요? 플라스틱인데 지금 남은 게 가공하기 쉽고 가볍고 튼튼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야? 분자량이 엄청나게 큰 화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화학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이다 해서 봅시다. 천연섬유는 동식물로부터 얻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떻다? 일정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생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든다. 자, 그래서 비싸다. 그치? 생산을 많이 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가지고 화학자들이 뭐 했다고? 합성섬유 만들었다라 그랬죠. 그치? 자, 기억으로 적절한 것은 이 중에서 섬유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일론밖에 없죠. 조금 어처구니 없는 문제기는 하죠. 자, 다른 애들,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서 나올 겁니다. 에탄올 뭡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참이슬, 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는 뭐야? 건축 재료죠. 그치? 포도당 뭐야?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아까 나왔던 NH3.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